스테레오로 해야 되는데. 예. 화면 보이십니까? 음,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물에 관련되어 있는, 어, 정보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가 이제 물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물이 부족할 때 보통 보면은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호가 혈액 같은 경우에는 혈액량이 줄어서 농도가 굉장히 진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쪼그라들고 메말라서 노화가 촉진되는 노화의 증상이 일어나고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염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장기능 저하로 체내 독소가 배출하지 못한대요. 그로 인해서 변비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체내 수분 손실에 따른 탈수 증상에 보면은, 내 체내 수분 손실이 한 2% 감소됐을 때, 갈증이 심화가 되고, 또 불쾌감이 생기고, 또 식욕 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4%쯤 되면은 소변량이 감소하고 근육의 피로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한 8% 정도 감소됐다. 이러면 현기증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10% 정도 되면 근육의 경련이 일어난대요.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한 12% 정도 되면 높은 기온에 대한 적응력이 상실된대요. 좀 무기력증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이제 날씨가 낮 기온 같은 굉장히 덥죠. 한여름 같은 날씨인데 이런 날씨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 현기증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아, 그게 내 체내 수분 손실이 한 10% 정도로 지금 많이 이제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가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20% 넘어가면 사망이 초래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이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딜 가든지 이스프링 물 떠가지고 항상 어딜 가든지 물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물이나 마시면 될까요? 수돗물을 먹는다든지 급하다고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아직도 지금 흙탕물을 먹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손쉽게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는 생수,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마트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손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껏 있으면서 이스프링 정수기 설치하고 나선 생수를 사본 경험이 거의 한 병 될란가? 거의 안 썼습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안 샀거든요. 그게 어떤 생수길래, 어, 알고 나면 여러분도 좀 이제 구매하는 게 좀 꺼려질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물의 기준이 뭘까?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로 뭐 해로운 물 같은 경우에는 안 먹죠. 뭐 농약이라든가 중금속, 박테리아, 유해 성분이 없는 물을 좋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나트륨 등 미네랄 성분이 적당히 함유된 그런 물이 좋은 물에 합당하고 pH 농도가 7.5에서 8.5 약 알칼리성 물, 그리고 이렇게 물을 따랐을 때 용존산소가 풍부한 물, 산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물을 말한다는 얘기합니다. 그 좋은 물은 용존산소와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물은 마신 지 30초 만에 온몸이 혈액을 타고 돈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빨리 돌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사약을 먹으면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돌아가시죠. 그게 바로 액체기 때문에 그런데 물은 체내에서 약 한 달간 머물다가 배출된답니다. 와, 저는 이거 사실 굉장히 알고는
알고 나서는, 그 정도로 오래 머무나? 보통 물 마시면 이제 좀 있으면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바로 배출된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한 달 동안 머문다. 몸속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할 일 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몸속에 영존 산소가 세포에 공급이 되면은 미세, 모세혈관까지 살리는 그런 기능도 있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장내의 유익균의 서식 환경이 된대요. 그리고 혈액의 알칼리성, pH 농도를, 혈액의 pH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병의 80%는 혈관 질환, 물과 관련이 있다. 그 굉장히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보면은 이제 세대적으로 보면은 20년 전에 모르고 있었던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 1990년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수도 녹슨 배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와 과불화 화합물, 구미에서 일어나는 과불화 화합물, 이게 코팅 프라이팬에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해롭다.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하천으로 들어가서 다시 수도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집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그래서 끓여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잔류의약품.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전 세계 강에서 발견된 약물 칵테일이라고 얘기해요. 약물 칵테일. 아이슬란드, 아마존 제외 104개 나라의 강에서 잔류의약품이 검출이 됐는데, 이게 혼합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위험이 굉장히 크답니다. 이게 이제 뭐,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뭐,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염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물질과 만나서, 어떤 트로할로메탄이라는 그런 물질이 생기면서 우리한테 인체에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농축 연구가 지금 현재 근데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에서 검출된 고농도의 잔류의약품, 보통 보면은 이제 뭐 항생제, 보통 항히스타민제, 항균제, 고혈압제, 요즘 뭐 고혈압 환자들도 많고 약 복용을 많이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마약 성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마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피임약 성분들이 강에서 이렇게 검출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온갖 약품들이 강에 녹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 하천을 타고 우리 상수도로 들어온다는 것이니까 수돗물 마냥 믿기에는 좀 불안하다. 그리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난 간단하게 그러면은 뭐 생수 먹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 1톤 트럭에 싣고 가서 햇빛 잔뜩 받아가지고 마트에 내려놓으면 냉장고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그게 돌아다녀서 결국엔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하지는 않다. 예. 세균 증식이 보통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역삼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암까지 유발하는 안티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성호르몬을 바꾼답니다. 그리고 페트병 제조에 생산되는 첨가 물질로 자연수는 보통 4ppT 정도가 녹아 있지만은 솔직히 그냥 이게 석 달 지나면은 이게 2배 정도의 어떤 그 양이 늘어나 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적 생수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좋고,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 생수 유효 기간을 그대로 믿다가는 독성 물질을 그만큼 더 많이 마실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다. 여기에 햇빛과 환경 호르몬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환경 호르몬은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몸속에 축적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먹이 사슬을 따라서 식물로부터 태아에까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곡식을 먹고 그것을 이제 소나 아니면 돼지가 먹고 그 소, 돼지를 우리 인간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게 먹이 사슬인데 결국에는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 인간의 결론적으로는 먹이 사슬로 인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 먹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 세대까지 대물림이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태반이나 양수에서 발견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자녀들한테 아무 물이나 먹는 것보다 정말로 안전한 물을 먹이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암이라든가 또 불임, 유산, 그리고 발달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 기형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가지고 아메이스 멋진 정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력해진 정수 성능. 이제 더 강력해진 요가 시스템으로 미세 플라스틱까지 요구를 한다. 보통 미세 플라스틱은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 입자의 크기인데, 아메이가 NSF에서 인정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걸로 보면은 보통 NSF에서 시중에서도, 우리도 NSF에서 인증 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NSF에서 85% 정도만 이제 통과하면은 인증을 다 해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아메이 회사에서는 유독, 우리는 그걸로 부족하다. 우리는 한 95% 이상 이 미세 플라스틱을 완전히 좀 안심할 수 있게끔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자체에서 인증을 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 정수기를 우리가 참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이제 NSF에서 직접 테스트하고 인정한 정수기라는 거. 조업물에 대한 집요함이 끊임이 없죠. 이게 뭐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제품에도 보면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한 요가 성능까지 검증을 다 했잖아요. 보면 신경안정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여과 성능까지 다 거쳤다. 근데 이제 구미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과불화 화합물, 요즘에는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던데 코팅된 프라이팬의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 그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과불화합물은 열이나 물, 기름 강에 코팅제로 활용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환경이나 인체에 축적이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아메이는 이제 이런 과불화 화합물, 보통 이제 많이 사용되는 과불화 화합물이 두 종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추가로 5종 추가가 돼가지고 NSF에서 인증을 전 7종을 요가 성능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U 이스프링 옛날에 이스프링도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지금 U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 삼중 필터 카트리지 카트리지가 이제 3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프리필터고 두 번째가 디펜스 가드고 세 번째가 카본 블록인데 요건 뒤에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필터 같은 경우에는 맨 바깥에 있는 거죠. 이거는 보통 보면 예전에는 필터 그러면 통째로 다 갈았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프리필터가 이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편리해졌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필터 자체도 갈기도 굉장히 쉬워요. 예전에는 막 돌리고 막 이렇게 당기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밑에 내려가지고 밀면은 딱딱한 소리만 끝나면은 필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바깥에 있는 거는 큰 오염 물질을 요구하는데 이제 보통 프리필터가 들어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디펜스 가드라고 미세 플라스틱이나 포낭, 병균, 미세 입자를 요구하는데 사용되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에 수치죠, 그죠? 카본 블록, 고분자 결합, 압축 활성탄, 그리고 흡착 흡수 요가 작용을 하는 그리고 이 여기에서 잔류 의약 물질이나 그 다음에 과불화 화합물을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죠. 압축 카본 필터가. 근데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보통 보면 요즘에 이렇게 박테리아가 굉장히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나도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보호막을 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UVC로 살균을 하면 이게 비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보호막을 딱 치고 있어서 이게 살균 자체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는 이게 딱 보호막을 탁 싸고 있다가 몸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보호막을 탁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번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상상만 해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봤더니 아메에서는 NSF 인증 세계 최초로 UVC LED라는 그
이 기능을 넣어가지고, 어, 호낭이 있는, 보호막이 있는 것까지도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UV, LED, CLED 이게 램프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이게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보통 265 나노미터가 가장 이제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는 걸 알고 이 파장에 맞춰가지고 쏘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 보시면은 이제 UV 스프링 UV 파장 같은 경우에는 265에서 269 나노미터, 평균적으로 한 267 나노미터를 쏘아준대요. 그리고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파장은 265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딱 이제 살균 효과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수기 업체 요거 보시면은 뭐 공기청정기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냥 확인이 다르죠, 그죠? 딱 보면. 공기청정기도 보면은 이제 전부 다 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검증을 다 이게 해결해주는 것들은 아메리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증은 끝.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야, 다 걸러준다. 몇몇 걸러주는 게 아니고 다 걸러준다. 그래서 이제 세계 1등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수기가 보통 하루에 사용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보통 하루 사용기 여기 밑에 보시면은 10년간 구매 유지비라고 나오잖아요. 보통 필터 교체 비용까지 합쳐서 398만 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보통 한 39만 7천 원. 365일을 분할을 해가지고 하루에 1,090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단 여기 전기요금은 빼고 하루 1,090원이라는 돈으로 얼마를 마실 수 있냐면 온 가족이 이게 보면 이제 최대 5,000리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5천 리터를 기준으로 해갖고 1년을 나눴을 때 하루에 13.6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결론이 생기죠. 그러면 13.6리터를 4년까지 기준에도 이게 다 먹을 수 있나? 모르겠네. 하전에 굉장히 마음껏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생수병 같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그죠? 13.6리터 같으면 1,000원이 더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스프링 정수기를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물을 마음껏 드실 수 있으면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다음 달 6월 1일부터 환성에어 보상 판매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좋은 정수기를 많이 알려서, 어, 이제 건강한 물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제 건강을 지켰으면은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요즘 많이 덥고 그렇고 이제 아침에도 좀 더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좋은 물 수시로 자주 자주 이렇게 마시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름 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공유 중지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수고하셨습니다. 하셔서